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미수 파트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미수 파트, 미수, 그 다음에 공본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미수에 관한 문제 어제 잠깐 했었는데, 그렇죠. 미수. 행위는 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미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범죄를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실행에 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이 있으면 처벌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다 이제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언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겠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실질적 객관설이 이제 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이제 기준으로 보냐면 구성요건적 행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적 행위에 직전의 행위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뭘 확인해야 된다? 구성요건 행위를 확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신체의 일부만은 타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에 들어간 거, 주거침입죄에 관한 거죠. 그렇죠. 결국은 강론에 관한 문제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들이밉니다. 그렇죠. 일부가 들어가겠다는 사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행위에 일부로 와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만 들어간다는 의사가 있어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의 절도 목적으로, 여러분 이제 절도죄를 볼 때, 절도죄를 볼 때 꼭 보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야간에 들어갔는지 주간에 들어갔는지. 그렇죠. 그래서 야간에 주거 침입에 절도를 했으면 요건 하나 행위죠. 왜?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 침입 시에 실행에 착수가 있게 되는 거지만, 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이거는 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주거 침입과 절도를 따라보게 되니까 절도 후 실행의 착수는 물색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간의 절도 목적으로, 주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물색행위를 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색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3번 강간의 목적이에요.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어요. 강간이니까 뭐가 있어야겠어요?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죠. 폭행 협박이 있습니까? 만지고 있습니까? 그냥 만지고만 있잖아요. 그렇죠? 실행 착수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행 착수를 부정하니까 강간 미수는 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절도 미수범이 재포를 멘탈하기 위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중강도죄의 기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중강도죄. 절도 기회에, 그렇죠. 재포를 멘탈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강도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절도죄이기 때문에, 제3범죄이기 때문에 이 기수 시기를 뭘로 볼 것인가? 중강도의 기수 시기. 폭행협박시로 본다, 아니면 절체행위시로 본다? 폭행협박시가 아니라 절체행위시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절도행위 자체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네요. 그렇죠? 절도행위가 완성된 게 아니죠. 중강도 기수가 되겠습니까? 미수가 되겠습니까? 중강도 미수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요거 뒤로. 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게 거의 겹쳐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특별히 체크하지 말고 볼까요? 그렇죠. 그럼 봅시다. 그렇죠. 절도 목적으로, 절도네요. 근데 절도가 나오면 뭐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주간인지 야간인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간이죠. 그렇죠. 주간이죠. 그럼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없기 때문에 주간 주거 침입과 절도를 따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도 실행의 착수 시기는 뭘로 본다? 물색 행위시. 그래서 주간으로 들어갔을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게 야간이라면 주거 침입 시에 실행의 착수가 되겠지만, 주간이라면 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범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거 침입과 절도를 따로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절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가 된다? 물색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X가 되겠습니다. 2번. 미수범의 경우에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고의가,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고의는 미수 고의를 얘기합니까? 기수 고의를 얘기합니까? 기수 고의를 얘기하려는 거죠. 그렇죠? 범죄 행위를 하려고 했으나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수 고의를 포함한다. 기수 고의만 얘기하지 미수 고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판례 예비 중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 형법의 착수 미수의 경우에 필요적으로 면제하나 실행 미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강경한다. 형법은, 그렇죠. 착수 미수와 실행 미수를 분리한다, 분리하지 않는다?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겹치는 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4번을 했으니까, 그쵸, 우리가 5번을 볼까요? 앞으로 간 거예요? 신체 일부. 그렇구나. 그쵸.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봅시다. 예. 신체 일부.
아, 여기 맞죠? 다 했죠? 그쵸? 맞아. 예. 제대로 하고 있는데 헷갈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절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꼭 뭘 확인하시라고요? 주거 침입이 주간에 있었는지 야간에 있었는지. 야간에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주거 침입이 있다면 베란다가 철제 나가는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겠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란다 철제 난간을 잡는다는 것은 이 집을 들어가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표시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지만 가스배관은 이 집을 들어갈지 저 집을 들어갈지 결정되지 않은 걸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스배관은 아직 집 근처에 간 게 아니죠. 그래서 실행 착수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것도 비교를 해보시고요. 양수인이 무허가 건물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을 이중으로 양도했습니다. 부동산의 이중양도네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부터가 된다고요? 중도금을 받았을 때죠. 나중에 배임죄 때 자세히 하겠지만,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이중 양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을 했죠. 그래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가 되겠네요. 그죠? 결국은 강론 문제는 강론에 대해 이중매매에서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그쵸? 예. 언제를 보시라고요? 주간인지 야간인지. 그쵸?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했죠. 그쵸? 야간 주거 침입 목적에 손괴를 해서 절도를 하면 특수 절도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야간입니까? 주간입니까? 주간이죠. 주간 주거 침입 목적으로 손괴 절도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겠어요? 주거 침입과 절도를 따로 봐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물색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특수 절도의 실행 착수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주간에 주거 침입 목적으로 들어간 것들은 어떻게 본다? 따로 본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사기 도박은 사기입니까? 도박입니까? 우연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죠, 사기. 그렇죠. 그래서 사기인데 사기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유인이시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박을 찬 거를 권유할 때는 뭘 인정할 수 있어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렇죠. 5번입니다.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늘 보실 때 실행의 착수를 보실 때 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구속요건 행위를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필로폰을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필로폰 매매죄인데 이 사람은 매수하려는 부탁을 받고 아직 필로폰을 파는 사람을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냥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매행위에 근접 밀접한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매행위로 갔던 거예요? 아니면 부탁만 받은 거야? 부탁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판례는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실질적 객관성 구속요건적 행위에 직전 행위까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매하기 전에 투자를 받은 거야? 투자를 받은 상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보실 때 구속요건 직전 행위라고 보시려면 뭘 보셔야겠어요? 구속요건 행위를 보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죠. 예. 문제 5번입니다. 그렇죠. 5번.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안에 민국 코트를 발견하고, 그렇죠. 요거, 뒤로 가야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러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특정이 되고 의사가 확정돼야 돼요. 저거 훔치겠다. 훔치기 직전 행위까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해요. 민국 코트를 발견했어요. 지금 뭘 훔치고 있는 겁니까? 민국 코트를 훔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민크 코트를 발견하고 문손잡이를 잡아다니는 것은 저 민크 코트를 훔치겠다는 확정적 의사 표시가 발현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는 있어요. 단 비교하셔야 될 게 후레쉬입니다. 후레쉬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 메리어 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좋은 카 오디오가 있네. 이렇게 비춰보는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아직은 가격 비교를 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게 아니야.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물건 훔치는 거, 민커코트 발견했어. 손잡이 잡아 다니는 거는 이 민커코트를 훔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인정하나. 그렇죠? 프레쉬로 비춰보는 거예요. 저 좋은 물건이 있나? 이렇게 비춰보고 있는 건 실행의 착수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기 도박.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기에 불과하죠. 도박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왜? 도박이라는 건 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기 도박은 저 사람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 도박을 권유하는 것은 그때부터 뭐가 된다는 거야? 이 사람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3번. 아까랑 똑같죠. 야간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 야간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면 언제부터 실행의 착수 인정한다? 주거 침입시. 주거 침입이 있습니까? 배 한 대 철제한 거. 저 집을 꼭 들어갈 때 의사가 보이네요. 그렇죠? 실행의 착수 인정. 4번. 제3자가 피보험자인 본인인 것처럼 가정하여 타인의 사망의 보험사고라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 차 앞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차를 대상으로 자기가 수익자로 해서. 그렇죠?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 가지고는 내가 이익을 못 보죠. 그렇죠? 보험회사를 속이긴 했지만 보험계약 체결 자체로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가 보험사기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로 봅니까? 보험금 청구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 가지고는 실행의 착수한 거로 볼 수 없다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나요? 그렇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뒤로 갑시다. 장애 미수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언제부터 실행 착수? 배임죄는 중도금을 받았을 때부터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만 받았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뭐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를 볼 수 없겠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 집을 들어가기 출입문을 당겨보면 이 집을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실행의 착수 인정해 부정이요? 인정이죠. 단 초인종 사건은 실행의 착수 부정입니다. 그렇죠? 배를 눌러보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표시죠. 아직 배를 눌러본 것만 가지고는 이 집을 들어가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실행의 착수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 다음 3번 소송사기에 관한 문제네요. 그렇죠? 소송사기는 언제부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었어요? 소제기시나 허위 증거 제출시죠. 단 소제기시인데 이 소를 통해서 내가 권리를 얻을 수 있으면 소송사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기죄를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그렇죠? 봅시다. 진정한 임차권자는 아닌 사람이 임차권에 기한 여러 가지 권리를 얻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이 등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우선 변제력이 확정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변제 특권이 인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항력이 인정되죠. 따라서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것 자체가 뭘로 볼 수 있어요? 소재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등기 명령을 한 게 실행을 착수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기. 그렇죠? 법원은 속여가지고 일정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소송사기를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뭐가 할 수 있다? 소송사기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4번. 아까 본 거 후레쉬. 소천다. 가격 비교한 뿐이지 아직 뭘 훔칠지 확정하지 않아서 실행 착수 인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그 다음에 사기 결혼이에요. 네. 위장 결혼에 브로커와 공무원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 사진을 찍은 것은 아직은 이제 당사자한테 건네준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무슨 처분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속아서 결혼을 하고 있는 거지 속아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뭐에 불과하다? 중비행위에 불과하다. 실행착수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읽는 강의를 좀 지양을 할게요. 왜냐하면 다 읽다 보면 그렇죠? 읽는 강의밖에 안 되고 그렇다 보면 일단 진도를 못 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는지를 체크하는 거 위주로 할 거지 읽는 강의 위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갑시다. 실행에 착수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봅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의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간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물색행위. 근데 물색행위 시작하기 전이네. 그렇죠? 실행의 착수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이 사람이 이제 병역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를 소개하겠어요?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 당국을 소개해야 되는 거죠. 군 당국을. 그래서 군 당국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지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군 당국을 아직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입영 대상자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시한 바가 없으면 실행착수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실행착수를 부정한다. 3번입니다. 무슨 죄인가요? 사기죄입니다. 늘 실행착수를 보실 때 사기죄. 사기죄는 속여서 뭘 벌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태풍 피해 보조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죠? 허위의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낸 여러 가지 자료들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정부는, 그렇죠? 이 정부 당국은 이 사람은 자료에 의해서 돈이 나옵니까? 아니면 실제로 조사해서 돈이 나와요? 실사에 의해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망행위 자체를 했지만 이 기망행위가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이어진다, 이어지지 않는다,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망행위 속여서 상대방이 속아서 처분행위를 해야지 사기죄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죠. 근데 기망행위는 했지만 기망행위로 인해서 처분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분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분행위가 나온다면 이건 사기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기의 실행착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답니다. 4번. 소송사기는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사각사기 중에서 법원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실행착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소송 사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법원을 속이는 거죠. 피고는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돈 다 갚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서 소장에 적법한 송달까지 요하는 건 아닙니다. 소송 사기 누구를 속인다? 법원이 속아서 처분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 적법한 송달할 것을 요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소장을 송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사기죄 실행착수를 부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까요? 8번. 그래서 늘 보실 때 뭘 보시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뭘 보셔야겠어요? 구성 요건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실행착수에 관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강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폭행 협박으로 간음하는 거기도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폭행 협박을 했어요? 만지기만 했어요? 만지기만 했으니까 실행착수 인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2번. 피고인이 노상에 세우는 자동차. 절도 사건이죠. 절도. 그죠? 그래서 이거 후레쉬를 했다면은요. 후레쉬 손정등에 붙여가다 실행착수 인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그죠? 그래서 손정등을 붙여보는 거 가격 비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행착수를 부정한다. 그럼 답은 이거에서 금방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실행착수 문제는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가장 옳은 것이에요. 가장 옳은 거. 그럼 1번에서 답이 나왔네요. 1번에서. 1번에서. 뭐 나머지는 특별히 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도 볼까요? 알았어요. 볼게요. 3번. 네. 주택 주변의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상당히 뿌린 상태에서 이제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방화죄예요. 방화죄. 현주 운전의 방화죄. 그렇죠. 네. 언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까? 언제 실행의 착수? 목적물이건 매개물이건 발화가 됐을 때 인정합니다. 불이 붙었을 때요. 점화가 됐을 때. 그래서 불꽃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집을 태우기 위해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꽂고 불을 탁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화가 됐죠.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죠. 단 기수 시기는 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독립연수소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불을 태운다 그러면 그곳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곳이 아니더라도 그 매개물에 대해서 불을 붙여도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수는 언제가 되냐?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을 독립적으로 태울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이라면 바닥에만 불이 붙었으면 이거는 기수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천장에 불이 붙었다면 이 집을 다 태울 수 있는 상태가 이미 됐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4번 보겠습니다.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로 허위를 기재함에 따라서 그 허위 주소로 소송 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에 소송사기 실행을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거 틀린 문장이죠. 아까 그죠?
여러분,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소송사기라는 건 법원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위소가 제기되면 송달을 유효한다, 유효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 서류가 피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송 상대방에 대해서 송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법원은 속고 있잖아. 그렇죠? 소송사기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실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봤습니다. 예.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9번 정도 한번 볼게요. 예. 9번 정도 보고 뭐 실행 착수 문제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합시다. 예. 실행 착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사기죄예요. 사기죄 때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사기죄. 사기죄 때 뭐가 있어야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망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데, 기망행위라는 것은 속인다. 사기죄에서는 속인다가 기망행위가 아니라 기망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이끌어내는 기망행위만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재산범죄잖아요. 속여서 기분 나쁜 범죄가 아니죠. 사기죄는. 그렇죠. 그래서 기망행위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데, 이 기망행위는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망행위만이 뭐가 된다?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봐서 틀린 문장을 물어봤었네요. 1번 물어봅시다. 등기 신청 서류 위료예요. 등기 공무원한테 제출한 거예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서 등기 공무원한테 줍니다. 그렇죠? 그럼 등기 공무원 소화서 등기를 했죠. 그럼 권리가 이전됩니까? 아니죠. 권리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그쵸? 법률 행위에 따른 등기가 격려돼야 되는데, 법률 행위 없이 등기만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권리가 이전되지 않을 뿐더러, 등기 공무원은 처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의 등기만 옮기는 사람이죠. 따라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줬다 할지라도, 재산상에 대해서는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이 기망행위는 등기공무원을 속였는데 등기공무원은 처분 권한도 없고 처분 행위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기죄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대금 청소송입니다. 그렇죠? 소송사기에 있어서 언제부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원고는 소를 제기 시, 그렇죠? 피고는 허위 증거 제출 시입니다. 그렇죠? 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기망한 의사를 가지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주장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실행의 착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면 소송 사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랬죠. 태풍 피해 보조금 사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태풍 피해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사를 거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만 가지고 실행의 착수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송사기의 고의, 그쵸.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장이 피고에 송달되지 않아도 누구를 속이는 거니까 법원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 소가 제기됐다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중지미수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미수론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문제들은 좀 제하자고요. 그쵸. 중지미수로 가겠습니다. 중지미수는 이제 미수에 관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가 있고요. 결과가 있고요. 행위는 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걸, 그렇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미수인데, 그렇죠. 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중지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지 행위는 자의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자의성에 대해서 판례는 넓게 인정한다, 좁게 인정한다. 판례는 다 부정합니다. 인정한 사례가 거의 딱 하나가 찍힙니다. 그게 뭡니까? 다음에 만나자. 늘 알고 있는 사안이죠.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만나면 선교를 해줄 테니까 지금은 간간하지 말아다오. 요거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의 자의성을 인정한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을 질렀어요. 불이 확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장애가 없는 사회죠. 불을 질렀는데 불이 잘 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래서 그만둔 경우도 판례는 이걸 뭐로 봅니까? 이걸 중지미수로 봅니까? 장애미수로 봅니까? 장애미수입니다. 깜짝 놀랐으면 심리적 장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중지미수를 거의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피고인이 장로 안에 있는 억가지에 불을 놓아서 건물 소유하라고 했어요. 불길이 막 치솟아요.
그러면 장애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장애는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중지미수다, 장애미수다,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장애미수로 본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만나면 능해주겠다. 그렇죠? 판례는 이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지미수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중지미수에 해당하고 중지미수는 뭐가 됩니까? 필감면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중지미수에 대해서 이제 공범자에 관한 중지미수가 나오는데 공범자는 나 스스로만 그만둬야 돼. 남도 못하게 해야 돼요. 남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공범이라는 것은 하나의 범죄 단체, 하나의 범죄 행위 주체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만둔 거 가지고는 범죄를 중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중지하고 상대방도 못하게 했어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중지미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번 읽어봅시다.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징케 한 바가 없다면 범위를 처리해도 그러니까 자기만 그만두고 다른 범죄자가 범죄를 완성했다면 공범은 공동정보 뭡니까? 인부시행이 전부 책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지미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합시다. 공범에 있어서의 중지미수입니다. 여기 공범의 중지미수는 공동정범, 교사범도 다 포함하는 걸로 최근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은 연대로 봅니다. 나 혼자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같이 그만둬야 돼요? 같이 그만둬야 돼요. 처벌은 어떻게 봐요? 처벌은 개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그만두고 남도 못하게 했어요. 그쵸?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중지미수. 그쵸? 근데 나만 그만두고 남은 했어요. 그럼 중지미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쵸? 남도 그만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만두게 했으면 난 중지미수죠. 저 사람은 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장애미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예. 4번 봅시다. 저 여자가 이제 팬티를 벗기고 이제 강제로 성교를 하려고 하는데 배가 아파서 못하겠다. 이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쵸? 판례는 그래서 중지미수로 본다, 장애미수로 본다. 중지미수의 자율성을 결여하였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취득할 마음으로 그쵸? 피해자를 유인토록 하였으나 계속 이제 거절했어요. 그쵸? 근데 마침내 이제 이 여자를 이제 데리고 갔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1년의 범행 과정이죠. 그쵸? 그래서 뭐로 본다? 약취유인의 기술을 하나로 처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렇게 보죠. 예. 그 다음에 뒤로 갈까요? 미수행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봅시다. 중지미수는 자의로 그만뒀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중지미수행은 뭐가 된다? 필감면이니까 감면할 수 있다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답은 예문에서 금방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절도네요. 그쵸? 주간에 한지 야간에 한지 꼭 살펴보시라고 그랬어요. 주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절도와 그쵸? 그 다음에 주거 침입을 따로따로 보겠죠. 그쵸? 그래서 주거 침입을 했다 할지라도 물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실행착수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래서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경우에는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그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착수 인정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주간에 주거 침입 절도했을 때는 뭐가 있을 때 실행착수를 인정한다? 물색 행위 시 판례 ABA 중지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본공개도 아니고. 그쵸? 4번 중지미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쵸? 나 혼자 그만둬야 돼. 남도 그만두게 해야 돼. 남도 그만두게 해야 되죠. 그래서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나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공범행위도 중지시켜야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공범행위를 중지시키지 못했다면 중지미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뒤로 갑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그래서 미수행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총각론이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 문제인데 간단하게 한번 좀 봅시다. 그렇죠? 권총에 탄알을 장전해서 총을 쐈습니다. 근데 탄알이 불량이 됐네요. 그렇죠? 수단의 불가능성이네요. 이런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불능미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면 불능범이다 불능미수다. 불능범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불능미수가 된다는 거죠.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법원직 하시는 이제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 차만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우선 변제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쵸? 뭐 했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요. 실제로 거주해야 되는데, 전입신고했어요. 근데 실제로 거주하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 처가 거주하는 거예요. 그 처만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쵸? 네. 왜? 아니, 이제 기록이 아빠나 이제 따로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그쵸? 그래서, 누가 이제 이 차가, 누가 살고 있는 거야? 이 차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이 가족이 이 집에서 현재 살고 있고 전입신고 한 상태야, 안 한 상태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허위의 권리를, 허위의 소를 주장하는 거예요? 진정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까? 진정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사기의 결과가, 재물 편취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이 불가능하죠. 왜? 기망이 자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건 소송사기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기망, 재물 편취라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불능범이 되겠죠. 불능범 문제가 벌써 나왔네요. 그렇죠. 불능미수와 불능범. 한번 봅시다. 불능미수. 불능미수는 행위는 있지만 결과 발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결과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단의 불가능성. 그렇죠? 이 수단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을 죽이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객체의 불가능성. 이미 사람이 죽어 있어서 사람을 다시 죽이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때는 그렇죠? 뭐가 된다? 이제 여기에 뭐가 있으면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판례는 위험성을 넓게 인정한다, 좁게 인정한다. 판례는 대부분 다 위험하다고 해서 처벌합니다. 근데 판례가 불능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딱 두 개예요. 빙초산 사건입니다. 빙초산으로 희로봉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사기 무독이에요. 소송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소를 제기해서 내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내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진짜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기를 치는가 안 치는가? 그건 안 치는 거죠. 혹은 소우 종류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러한 형태로 소송사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소송사기 실행착수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결국은 오늘도 몇 번이 나왔지만 결국 뭐가 나옵니까? 소송사기가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행착수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례죠. 자기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처가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사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권리가 있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기를 친가 안 친가 안 친 거죠. 그래서 소송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고 있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 대지를 담보로 가는 길을 경유하고 그에 가는 길을 말소하였다면 중지미수는 이미 기수죠. 그렇죠? 여러분 행정지에 있어서 기수식이 언제입니까? 표현설이죠. 이 사람이 나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무 땅을 먹겠다고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범행 당일에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 직원들이 범행 장소 주변에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갔는데 이제 경찰관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밀수를 하려다가 이제 그만뒀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외부적 장애에 의해서 그만둔 겁니까? 외부적 장애에 의해서 그만둔 거죠. 그래서 중지미수로 볼 수 없고 뭘로 보셔야겠어요? 장애미수로 봐야겠습니다.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를 볼까요? 하나만 더 보고 이것도 중지미수도 4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피고인은 가백의 위조한 주식인수계약서와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50억의 투자를 받았다고 말하며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그렇죠? 예. 지금 사기치고 있네요. 예. 이에 갑과 함께 50억의 입금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던 중에서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왜? 들킬 것 같으니까. 그렇죠? 중지미수입니까? 장애미수입니까? 장애미수죠. 중지미수 인정한 사람이 뭐? 다음에 만나면. 그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그 칼을, 주방용 칼을 힘껏 찔렀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범행 현장에서 자고 있는 병을 끼워서 병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여 을을 병원에 호송하게 하여 피고인 체포될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칠 경우에, 그렇죠?
이걸 중지미수로 볼 수, 이거 좀 봅시다. 님번. 이 사람은 피를 흘리는 거 뭘 놀랐죠? 예. 요거에 대해서 중지미수를 보는 거예요? 장애미수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장애미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본 바와 같이 그쵸? 다음에 만나면은 제가 판례가 다 뭐로 본다? 중지미수. 이거 놀라서 그만둔 것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장애미수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귿. 화장실에서 불러 와서 이제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뭐였어요? 모서리 부분을 태웠지만 정의 폐기로 그 부분을 내려쳐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이것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중지미수예요? 장애미수예요? 이것도 장애미수죠. 그쵸? 연기가 자욱한 걸 보고 놀라서. 그쵸?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심리적 자해가 있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중지미수가 아니라 뭐가 되는가? 장애미수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쵸? 예. 아까, 그쵸? 예. 피 나오는 거 보고 경악금치 못해 그만둔 것도 뭐가 된다? 장애미수가 되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요거, 불을 질렀는데 연기가 자욱하니까 놀라서 불을 끈 것도 뭐가 된다? 장애미수가 되고. 그래서 판례는 대부분 뭘 인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장애미수를 인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뒤로 가야죠. 그 다음, 리을. 피고인 A는 B와 합동하여 물을 텐트 안으로 끌고 간 다음에, 그래서, 성관계를 하기로 했어요. 그쵸? 그래서 주변에서 망을 보고, 뭐, 강간하고, 피고인 A가 텐트 들어가서 또 강간하고, 뭐, 이런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강간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자. 그렇죠? 이제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간죄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뭘로 보는 거예요? 이미 같이 성범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기수가 될 가능성이 더 많죠. 예, 그렇죠. 예.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범 중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1번 피고인이 기를 강간하려다가 그쵸? 기가 다음번에 만나면 이것만 뭐로 봤어요? 중지미수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미음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B번 장로원에 불을 지르는데 불이 확 났어요. 이것도 중지미수 장애미수다. 장애미수다. 중지미수를 볼 수 있다. 틀린 문장이 되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예. 판례가 중지미수를 굉장히 좁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 중지미수가 인정하는 사례만 암기하고 계시면 순식간에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겹치는 분들은 좀 제외하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냥 1번 한번 봅시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스스로 중지한 걸 뭐라고 한다? 중지미수라고 한다. 판례는 이에 대해서 자의성의 기준은 뭘로 봅니까? 절충설에 의하로 봅니다. 자의성의 기준은 판례는 뭘로 본다? 절충설로 본다. 그래서 장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걸 뭘로 본다? 중지미수로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피고인이 장로 안에 옷가지에 불을 놓아서 건물을 소외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서 불을 끈 것은 뭘로 봅니까? 중지미수입니까? 장애미수입니까? 이것도 장애미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만 좀 합시다. 네. 그 다음에 뭐 7번 거의 같은 문제죠. 그렇죠. 중지미수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한 사례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음에 만나면.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본 이거 그냥 체크하지 않고 볼게요. 그렇죠. 예. 피고인이 은행 갔어요. 은행 가다가 들키고 같으니까 그만뒀습니까? 중지미수입니까? 장애미수입니까? 장애미수죠. 불 질렀어요. 그쵸? 깜짝 놀라서 불을 껐네요. 그죠? 이것도 뭐가 된다? 장애미수죠. 죽였네요. 피가 쏟아서 깜짝 놀라서 그만뒀네요. 그죠? 이것도 장애미수죠. 그죠? 예. 일단, 언제만? 다음에 만나면 이것만 뭐가 되겠어요? 중지미수가 되겠죠. 그래서 판례가 중지미수를 인정한 사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암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겹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불능미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능미수를 봅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불능미수. 그렇죠? 행위는 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수단의 불가능성, 객체의 불가능성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분하는데 뭘 가지고 구분한다? 위험성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위험성을 넓게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위험성이 있는 걸로 보는데 위험성이 있는 걸 부정한 거 뭐 아까 얘기했던 빙초사
그렇죠. 빙초산을 가지고 마약을 만든 것은 야 이건 진짜 안 돼. 이거는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소송 사기를 부정하는 사례들은 다 불능범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독설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독약을 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치사량이 미달한다 할지라도 이건 뭐로 봐야겠어요?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면 불능미수 해당 여부를 심리해봐야 한다. 그렇죠. 뭐 불능미수로 볼 여지는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불능미수로 보는지 이제 장애미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먹인 독약 자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뭐가 되겠어? 장애미수가 됐고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불능미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불능미수가 문제됐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옛날 농약들입니다. 옛날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희석 농약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많이 먹어야 죽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리고 옛날 농약들은 냄새가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들을 주로 불능미수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번. 행위자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였고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험성이 있다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죠? 행위자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행위자는 범죄를 하려는 고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고의 자체가 없는 거죠.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혹시나 결과 발생이 뭐가 될 여지는 있겠어요? 과실범이 될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부작용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약초를 달인 부자 달인물인가 그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한테 이런 독약을 먹인다. 그쵸? 그러면 이건 무죄, 유죄죠. 그죠? 그래서 살인미수죄, 즉 살인죄에 대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4번. 히로뽕에 관한 사건들이 대부분 많은데 히로뽕에 관한 사건들은 대부분 히로뽕을 만들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제조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약품 배합이 미흡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처벌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죠. 단 빙초산을 가지고 히로뽕을 만든다는 건 그건 전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빙초산 식초 일종이죠. 식초를 가지고 어떻게 마약을 만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걸 제외하고는 다 미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약품 배합 미수 혹은 이제 제조 기술 부족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약의 뭐 제조의 미수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처벌한다. 그다음 소송 비용의 목록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소송 비용을 상당하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손해배상 애정의 소로 구했던 사건입니다. 그쵸? 소 종류를 정확히 채택해야 되겠죠. 비송사건은 쟁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했으니 법원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거는 불능범이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 예. 그래서 이거는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불능미수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죠? 불능미수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불능범 인정한 사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 빙초산, 그 다음에 소송 사유가 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봅시다. 그죠?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솔직히 히로뽕을 제조하는데, 그죠? 예. 염산 에페타민 가지고 했죠? 그죠? 근데 약품 배합 미숙이면 이거는 이거는 불능범이 아니라 불능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구분하셔야 될 거는 빙초산은 뭐가 된다 그랬어? 빙초산은 불능범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초뿌리 부자달인물을 여러분은 먹입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행 착수를 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소송 사유가 나왔네요. 한번 봅시다. 피고인이 허위 청구 원인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입기 청구서를 제기하면서 그렇죠? 추서를 허위로 규정해서 변론기의 소환장 및 소환장의 일부는 피고인 본인이 사칭하여 수령하고 일부는 집배원에 대신 전해두려고 하겠다 거짓말을 수령하여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죠? 뭐 했던 거 의제 자복을 받아서 이겼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허위소를 제기했는데 주소를 누구 주소로 해놨던 거예요? 엉뚱한 주소로 해놓거나 아니면 자기 주소지로 해놨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법원은 속였습니까? 안 속였습니까? 법원은 속였죠. 그렇죠? 아까 본 바와 같이 허위소를 제기했다면 이 소장이 상대방한테 전달할 것을 요하진 않아요. 소송사기라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거다, 법원을 속이는 거다, 법원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단 피고인이 그 속이 이전에 사망했네요. 여기가 키워드랍니다. 그렇죠? 이미 죽어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을 이긴다 할지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없는 상태에 없는 상태죠.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서만이 문제가 되네요. 사자에 대한 소적이는 그쵸 소송을 이겼다 할지라도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죠. 그쵸 소송사기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쵸?
소송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 1번은 처벌할 수 있고요. D는 처벌할 수 있는데 D은 처벌할 수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얼. 아까 본 바와 같죠? 소송 비용소를 손해배상 예정소로 했으면 요거는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재판부 자체가 안 받아들이겠죠. 소 종류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소송사기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님 소매치기가 여러분 주부님 뒤집니다. 물건이 없다 할지라도요. 실행착수 인정해 부정해? 당연히 인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음은 실행의 착수 인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D급과 리얼 두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미수범에 대해서 틀린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뭐까지 했고요. 네. 부자살인물 실행의 착수 인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인정이죠.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2번 강간의 목적으로 엉덩이를 만집니다. 강간의 목적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만 만지고 있죠. 실행의 착수 인정이 부정이요? 부정. 그 다음 3번 강간하려고 이제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지미수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중지미수 인정하는 건 뭐? 다음에 만나자. 중지범에 해당하지 않나? 맞는 문장이네요. 4번 소송비용. 소송비용. 그렇죠? 소송비용 손해배상 예정소를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뭐가 된다? 소송사기가 되지 않는다. 간단하죠? 몇 개가 이제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금방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뭐가 키워드입니까? 그렇죠? 후레쉬. 후레쉬는 실행의 착수 인정이었어요? 부정이었습니까? 부정이었죠. 왜? 비교하고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비음모죄로 가겠습니다. 예비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 음모라는 것은 이제 범죄를 하기 위해서 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루 사건에 관한 판례입니다. 아루 사건 판례 너무나 이제 유명한 형사법 판례죠. 아루 사건.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단 합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국가를 이제 뒤엎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범죄의 의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예비음모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루 사건은 통합진보당 사건은 채권에 모여서 이제 이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북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호응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사회를 엎어버리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북이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애비 음모죄로 처벌하진 않았어요. 여러 사건은.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애비 음모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뭐 자본주의가 들어 없지사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이거는 뭔 인정했던 사건입니까? 선동 선전은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나중에 내란죄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뭐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내란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 술자리에서 이 망할놈 나라 엎어버리자 이런다고 내란 예비음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내란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어야 내란 예비음모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실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만 비로소 예비음모죄가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정범이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 그쳤어요. 그렇죠? 예비 단계. 지금 구대라는 이제 예비하고 있어요. 예비죄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예비죄의 정범은 처벌할 수 없다.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나중에 공범에서 배우겠지만 공범은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 정범은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예비죄라는 건 뭐가 없는가?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죄의 정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공범은 정범에 종속해서 처벌되는 거죠. 살인행위가 있어야 살인죄의 교사범이 있을 수 있고 살인죄의 방조범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다면 이때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예비죄 좀 잘 볼까요? 예비죄는 이제 주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렇죠? 정범이 기술을 할 거에 대한 고의 그 다음에 예비의 아니구나 미안해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기수에 대한 목적과 그 다음 예비 자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 표현을 쓰는데 이걸 잠깐 기억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 하겠어요? 저 사람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목적이 있겠지.
그 다음에 쟤랑 죽이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칼을 갈아하거나 뭐 총을 준비하거나 그러면 총을 준비하고 있다. 칼을 갈고 있다. 자체에 대한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AB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칼을 간다 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총을 준비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라는 것은 뭐의 목적? 내가 왜 이 칼을 가는 거예요? 저 새끼를 죽이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를 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AB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물적 AB나 인적 AB를 다 불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가 있어야 돼요? AB죄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강도의 비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쵸? 예, 근데 중강도라는 것은 강도의 목적이에요. 절도할 거예요. 중강도는 절도를 하려다가 사람이 쫓아오니까 후드려 팬 거죠. 그쵸? 중강도라는 것은 강도라는 거야, 절도라는 거야. 절도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강도 AB 묻죠. 처벌할 수 없다죠. 그쵸? 내가 훔칠 건데 훔치다가 발각내면 이 칼로 이렇게 찔러야지라고 생각한 것은 이 칼로 찔러서 뺏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강도를 하겠다는 의사는 없죠. 예, 그래서 강도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강도의 비모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4번. 중지범은 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에 자의로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이기 전에 AB 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 AB 음모에 대해서 중지범에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B죄 규정이 있어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B음모는 범죄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유형적, 무형적 준비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 의사 단계가 범죄 의사 단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처벌된다. 아니죠. 예. AB음모는 아직 범죄 시작도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 처벌하겠어요.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하겠습니까?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2번. 폭행죄는 미수범죄 처벌 규정. 답은 1번에서 잘 찾았네요. 예. 폭행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죠. 예. 그래서 폭행 미수는 처벌할 수 없어요. 예. 상해죄는 처벌 규정이 있죠. 그렇죠. 처벌할 수 있어요. 3번. 주거 침입. 일부 침입파도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 침입에 미수를 인정하죠. 4번.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 그쵸. 그래서 밀접행위를 판례는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색행위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하지만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하나 행위가 아니라 두 개 행위죠. 그래서 야간 주거에 침입하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미수범에 대한 것들, 그쵸. 부동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형법은 기술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부로 미수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AB죄. 예. AB 등계에 있어서는 AB죄의 공동정범은 처벌하지만 AB죄의 방조범은 처벌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되지 않는다죠.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요. AB죄에 관해서 몇 개의 조문이 좀 더 있는데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